정부가 축산 시험장 박목장에 도내 최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을 짓기로 해 논란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사업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단양을 지나는 국도 5호선에 위험도로 개선 공사를 했더니 오히려 더 불안하다는 운전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청주대학교가 공군 학군단을 창설했습니다. 공군과 육군 학군단에 군사학과까지 보유한 국내 유일의 대학이 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충청북도가 종보존용 가축을 키우는 축산시험장 박목장에 도내 최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 시험장이 영동으로 이전하기는 하지만 아직 4년이 남은 상황에서 본격 추진하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사업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5홀 규모의 도립 파크골프장 예정지는 충북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축산시험장 박목장입니다. 우량종 보존과 개량을 위해 시험장에서 키우는 칙소와 씨수소 등 한우 290마리에게 풀을 뜯게 하거나 조사료를 재배하기 위한 초지입니다. 총 13만 제곱미터 규모로 충청북도는 축사와 바로 맞닿은 초지를 포함해 이 중 절반을 파크 골프장으로 만들겠다며 추경 예산 47억 원을 세웠습니다. 올해 본 예산엔 없던 사업인데 지난달 초 김영환 지사가 추진을 지시한 뒤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한 달여 만에 공식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초지 전용 허가권자인 청주시와 협의도 끝나기 전에 발표부터 한 겁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모든 걸 지금 빨리 진행하는 사업들을 추경이든 본인 예산이든 해서 빨리 준공하자, 이게 우리 주장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충청북도는 파크골프장 추진 이유를 박목장을 포함한 축산시험장 영동 이전으로 설명합니다. 빈 땅을 활용하겠다는 건데 정작 시험장은 4년 뒤에 이전할 예정인데다 계획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파크골프장이 먼저 들어서면 초지는 3분의 1로 줄고 조사료 자급률도 절반 가까이 떨어져 4년간 사육 환경 악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필드가 기존 박목장에 조성돼 축사와 맞닿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골프장 예정지와 맞닿은 축사는 지금도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독을 진행할 정도로 방역을 위해 일반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곳입니다. 이용객을 통한 가축 전염병 전파나 잔디 관리용 농약 유입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충청북도는 축사와의 간격을 20m 이상 띄우고 차단막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폐막이라든가 그런 방역용 막이 있어서 바람을 막아줄 테고, 또 조사료는 비닐에 쌓여서 있다가 먹일 때 뜯어서 먹이게 되고, 가축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이렇게 농약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충청북도에 검토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지난달 충북 파크골프협회장에 선출된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은 일각의 연관설에 대해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북도청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충청북도는 어제 실시설계 착수 보고회를 열고 도청 본관을 그림책 도서관과 미술관, 미디어 아트 공간 등으로 꾸미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오는 7월 이청사가 문을 열고 본관 사무 기능이 이전하면 리모델링과 내진 보강을 거쳐 내년 1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도민성금으로 세운 본관이 88년 만에 탈바꿈하면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송 참사와 관련해 중대 시민재해 1호 사건으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의 1심 재판부가 형사 22부로 재배당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 사건을 형사 3단독 재판부에 배당했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인 점을 고려해 형사 합의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 22부 재판장인 한상원 부장판사는 이달 초 법관 인사를 통해 광주지법에서 청주지법으로 전보됐습니다. 한편 이범석 시장은 법률 대리인으로 윤갑근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청령 변호사들을 선임했습니다.
이 단양을 지나는 국도 5호선의 급경사 내리막을 개선하겠다며 48억을 들여 도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연결되는 기존 도로와의 단차 때문에 불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행청은 설계 규정을 지켜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나는 운전자들의 체감은 다릅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양군 단양읍과 매포읍을 지나는 국도 5호선. 디귿자를 뒤집은 듯한 급경사 내리막 구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21년 시작한 우덕지구 선형 개량 사업으로 모두 48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상당 부분 성토와 포장을 마무리하며 현재 83%의 공정으로 연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도로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용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를 지나는 트럭이나 버스 윗부분이 겨우 보일 정도로 새 도로가 높게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기존 도로와의 단차는 1.8m에 이르고 인접 도로와의 경사각은 8.6% 정도입니다. 특히 좌회전에서 철도 교량 아래로 오가는 차들은 벌써 걱정입니다. 저희는 차가 길기 때문에 이 단차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차가 심하게 꺾여요. 짐을 실은 차들은 이게 경사가 너무 심하면 전복될 수도 있거든요. 지난해 말 250명의 화물차 기사가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고 단양군도 같은 의견을 시행청인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 전달했습니다. 현재 설계상으로는 경사도가 8.6%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형 차량이 통행할 때 좀 안전성이 확보가 되도록 4% 이내로 좀 낮춰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었고요. 국토관리사무소는 단차를 줄이기 위해 기존 교차로를 40m 정도 옮겼고 평균 경사도가 7.5% 정도로 규정에 따라 안정성을 확보했다며 문제없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매일 이곳을 오가는 운전자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그 상태로 교통을 해놨을 때 그 안전성을 누가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 누가 봐도 큰 차 하는 사람들은 이건 좀 위험한데라는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구간을 지나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와 대형 트럭, 승용차는 하루 평균 2,700여 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도로 개선 사업이 오히려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청주대학교가 공군 ROTC 학군단을 창설했습니다. 조종 후보생까지 뽑는 학군단으로는 국내에서 5번째인데요. 공군과 육군 학군단의 군사학과까지 보유한 국내 유일의 대학이 됐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군악대의 축하 연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청주대 공군 학군단에 부대기가 수여됩니다. 조종특기 4명을 포함해 모두 25명이 공군 학군단 창설과 함께 첫 후보생으로 입단했습니다. 청주대가 육군 학군단을 창설한 지 49년 만에 공군 학군단도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공군 핵심 가치를 내재화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리더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사교육과 입영훈련을 거쳐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 소위로 임관하는데 일반 후보생은 3년, 조종 후보생은 15년을 의무 복무하게 됩니다. 조종 특기까지 갖춘 공군 학군단을 창설한 건 청주대가 5번째입니다. 대한민국의 푸른 영공을 지키기 위한 꿈을 이루기 위해 공군 학군단에 입단하였습니다. 조종특기로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부단히 정진하여 대한민국을 지키는 멋진 조종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군 학군단 창설을 축하하기 위해 육군 학군단 소위 임관식과 후보생 입단식도 같은 장소에서 함께 열었습니다. 그동안 2,600여 명의 장교를 배출해온 청주대 육군 학군단은 지난해 학군단 종합평가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또 지난 2011년 개설한 군사학과까지 청주대는 군사 분야에 특화한 위상을 갖게 됐습니다. 청주대학교는 육군 학군단에 이어 군사학과, 공군 학군단 등 3곳을 보유한 유일한 대학으로 호국 간성의 요람인 만큼 상호간 협조하면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전국 최다 인원 장교 양성대학으로 선정된 청주대는 비행교육원, 항공기술교육원 등을 활용해 공군 전력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활주로가 폐쇄된 지 2달 만에 무안공항에서 교육용 훈련기 비행이 재개됐습니다. 그러나 사고조사와 로컬라이저 공사 등의 후속 조치로 무안공항에서의 여객기 운항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활주로를 따라 이륙한 경비행기가 하늘을 가르며 빠른 속도로 날아갑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무안공항 활주로가 폐쇄된 지 2달 만에 교육용 비행 훈련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교육용 훈련기의 이착륙 거리는 대략 700m. 전체 2,500m 길이 활주로 가운데 사고 지점을 피해 절반가량을 활용해 훈련하고 있습니다. 로컬라이저 없이 사람 눈으로 조종 운항하는 시계 비행이라 가능한 겁니다. 이날 중원대, 교통대, 경운대 등 소속 훈련기 10여 대가 비행에 나섰습니다. 이 훈련기를 포함해 기존의 무안공항 활주로를 사용하던 대학 5곳과 민간 교육업체 3곳 소속 항공기 21대 모두 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간 활주로가 폐쇄돼 필수 비행 시간을 채우지 못한 학생들 졸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교육기관 측이 국토교통부에 훈련 재개를 요청했고 유족 측도 동의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못 채우게 되면 졸업을 유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명 정도 학생이 졸업 유예를 신청해서 또 구조나 수색, 의료 후송을 위해 관제탑 승인을 받은 비행도 허가됩니다. 무안공항을 관리하는 부산지방항공청은 활주로 등 시설과 항공기 정비 유무 등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공항은 안전점검을 마치고 오전 9시부터 교육용 훈련기에 한해서 운항을 재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한 운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토부가 로컬라이저 공사 등 후속 조치를 위해 활주로 폐쇄 기간을 오는 4월 18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민간 여객기 운항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청주국제공항에 민간 전용 활주로를 신설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청주공항에 민간 전용 활주로를 건설해 군 비행장과 분리된 독립 활주로를 확보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충청권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 28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하고 국토교통부에 건설 추진단을 설치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지상파 3사는 기존 HD 방송보다 4배 선명한 화질의 초고화질 UHD 방송을 세계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지상파를 통해 UHD 방송을 보는 사람은 전국의 1%도 안 되는데요. 지금이라도 UHD 정책을 전면 바꾸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7년 5월 MBC를 비롯한 지상파 3사가 시작한 세계 최초의 초고화질 UHD 방송. 화질이 선명하고 음향도 입체적이어서 몰입감이 높아 방송계의 파란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UHD 방송을 보는 가정은 1%도 안 되는 걸로 추산됐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UHD 방송 정책 개편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지금이라도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책 개편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수면 위로 올려서 이 정책을 계속 가져갈 건지 아니면 폐지를 할 건지 아니면 어떤 절충을 할 건지 자율에 맡길 건지 이런 논의를 좀 시작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상파 UHD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원인은 다양합니다. 지상파 UHD는 미국식 전송 방식으로 송출하는데 아직 유럽식 전송 방식의 TV를 많이 보고 있고 이런 TV는 별도의 컨버터와 안테나를 구입해 설치해야 합니다. 게다가 대부분 가정에서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지 않고 유료 사업자를 통하고 있어서 UHD를 보려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장벽에 부딪힙니다. 유료 방송에서 UHD를 보기 위해서는 결국은 새로운 또 그 패키지를 사야 되는 거예요. 휴대전화로 영상을 시청하는 계층이 늘고 OTT 사업자들이 폭풍 성장한 것도 지상파 UHD 활성화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UHD 도입 초기 방통위는 2027년이면 100% UHD 방송이 가능할 걸로 내다봤지만 2022년 기준 방송 3사 UHD 편성 비율은 2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경영 악화와 미디어 환경 급변 등의 이유로 UHD 콘텐츠 투자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역 방송사들이 그러면 투자할 여력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 투자를 했을 때 지역 중소방송사들이 투자한 만큼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 완전 폐지를 포함해 UHD 정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방송사 재량에만 맡기지 말고 UHD 방송을 공공 서비스로 여겨 고품질 제작물의 보편적 제공을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UHD 전환을 빨리 시급하게 해줘서 지상파가 좀 더 경쟁력을 갖고 경영에 좀 숨통을 띌 수 있는 이런 방안의 정책을 좀 만들어야 되고 국회에서 좀 UHD 특별법을 빨리 조속히 추진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제언을 드립니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현실에선 외면받고 있는 UHD 방송을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추진할지 정책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진천의 대단지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어제 진천군청 앞에서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입주 예정자 협의회는 현재 수분양자들이 전월세를 전전하는 만큼 분양가의 20% 할인을 보상안으로 요구한다며 진천군에는 시행사에 임시 사용 승인을 내주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천읍의 2,540가구 규모로 조성 중인 이 아파트 시행사는 원자재 수급과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지난 2023년 10월이던 입주일을 다음 달로 그간 3차례 연기했습니다. 제천경찰서가 주택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어제 신생아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2일 제천시 백운면의 한 주택 화장실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20대 미혼모인 산모는 아기가 태어나면서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산모에 대해 조만간 대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양군 보건의료원이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승격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응급진료정보망 이용이 가능해져 신속하게 전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후송 시스템도 강화돼 체계적인 응급진료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내년부터 평가 등급에 따라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제천시가 지역화폐 모아의 할인율을 다음 달부터 8%에서 10%로 상향 조정합니다. 월 구매 한도는 기존 70만 원으로, 지류형의 경우 40세 이상 50만 원으로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제천시는 올해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할인율을 축소했으나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자체 예산으로 다시 할인율을 올려 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충북을 찾은 관광객은 3,898만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3.5% 늘었습니다. 시군별로는 제천이 1,113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단양 919만 명, 충주 424만 명 순입니다. 장소별로는 단양 도담산봉이 240만 명, 진천 농다리가 165만 명 순이었으며 특히 농다리는 1년 만에 165%가 늘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는 제천 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와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가 열리고 청주 오스코가 개관해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충주 지역 파크 골프장 5곳이 운영을 중단합니다. 충주시는 충주호와 단월, 수안보, 서충주, 앙성 파크 골프장의 잔디 생육과 구장 환경 개선을 위해 2달 동안 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주시는 올해 신리면과 노은면에 9홀 규모, 중앙탄면에 18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합니다. 충북새마을회가 제천 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을 보탭니다.
엑스포 조직위와 협약을 체결한 충북 새마을회는 19만 명의 회원들이 단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충북 새마을회는 지난 13일 제천 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의 성공 개최 기원 행사를 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64대 청주교도소장으로 김용국 서기관이 취임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